지금 시각은 7시 29분입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타까운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건 파일 7, 오늘은 이에 대해서 원주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부의 남재성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기적으로 더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얼마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만 보더라도요. 네. 올해 들어서 약 4,322건의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걸 월별로 환산해 보면 네네. 월 평균 393건, 그리고 하루 평균 12건 정도의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러한 숫자는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이후에 더욱더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루어지던 지난 3월까지는 월 평균 300건대 초반이었다면 네. 최근에는 월 평균 420건 이상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더 위험한 것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네. 강원도에서만 매년 500명 이상의 피해자가 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양산이 되고 있고요. 네. 이러한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시간대로 보게 되면 대부분의 음주운전은 저녁 6시부터 자정때에 집중되고 있고요. 네. 이것이 전체의 49%를 차지하고 네. 있습니다. 자, 가중처벌이 가능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은 여전히 높다고요? 네.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어떤 강력범죄보다도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해에 음주운전의 재범률을 보게 되면 네. 약 44.8%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최근 10년간 한 번도 네. 40%를 하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재범률이 왜 발생하느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적발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 네. 과거에. 네. 두 번째는 적발이 되었더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쳤고 또 네.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는 데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영향이고요. 네. 또 하나는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자아 존중감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고 네. 자기 통제력이 떨어진다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하. 결국 음주의 유혹이라든지 음주운전의 유혹을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니까 네. 그것들이 음주운전을 야기하는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명피해 사고의 우려가 또 크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이제 우리가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 고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때문에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고 네. 그것 때문에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강화된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법률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사건 사고는 끊이지가 않습니다. 네, 네. 지난 3일에도요. 물론 서울이긴 하지만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네. 정확한 통계를 보면 우리 강원도에서도요. 올해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그렇습니까? 62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음주운전 사고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처벌의 수위 더 높아지지 않았나요? 네,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는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정지나 또는 네. 면허 취소 처분은 차치하고요. 음주운전을 해서 만약에 부상사고를 야기하게 되면 최소 징역 1년 그리고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해질 수 있고요. 네. 벌금액도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로 규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음주운전에 따라서 사망사고를 야기하게 되면 무기징역이 가장 기본적으로 최대 상한액이고요. 네. 낮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벌금 처분이 없거든요.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사실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말리지 않고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탄 분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조하거나 조장하거나 권유하거나 네. 아니면 보통 직장 상하 관계에서는 음주운전을 강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하. 이것들을 우리는 소위 음주운전 방조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음주운전 방조죄는요,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네. 음주운전 방조죄도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상당히 무겁네요. 교수님, 사회적 인식이 그래도 크게 바뀌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관대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우리 OECD 국가 중에서요. 한국 사회의 음주율이 가장 높고
음주 운전의 비율도 가장 높습니다. 네. 여전히 술을 권하거나 술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었거나 해제된 이후 그리고 최근에 연말 연시를 맞아서 음주운전이 더욱더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좀 운전자들이 마음을 다잡고 음주운전에 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네.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은 일종의 심리적 병폐이거든요. 네. 따라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치료나 의료적인 개입도 동시에 네.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경찰청에서는요. 지난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운전자께서는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네.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외부적으로 전문적인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도움을 좀 받고 싶을 때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네, 최근에는 뭐 일반 이 상담센터라든지 네. 아니면은 종합병원에 가시면 정신과에서도 관련되는 그렇습니까?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네.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또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이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간단한 인터넷 검색 하나면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요. 본인께서 스스로 내가 욕구를 충족을 절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네, 네. 된다라면 보다 적극적인 치료적인 처우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꼭 도움을 받으면 크게 개선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재성 교수님, 오늘도 큰 도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